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철강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네바 무역협의 이행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어내면서 무역전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화와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그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금융주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수요가 겹치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가 급증하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증시 부양 공약과 기준금리 인하, 미국 관세 불확실성 일부 해소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내일 있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관의 매도세 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이 장을 마쳤는데요. 5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으로 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이 속에서 방산주 유럽향 성장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줬고요. 하지만 이 배당 소득 개편이 수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주던 이 금융주 전반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모멘텀이 또 돋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이 6%의 급등으로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5월 화장품주 수출 호조로 급등세를 보였고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엔터주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벌써 이 대통령 선거를 좀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 좀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업황 개선과 또 대선에 질주하는 이 방산주가 또 돋보였는데요. 이 연이어 좀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막차에 좀 올라타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모습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점권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슈에는 반응을 하지만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의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방산줄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단순하게 놓고 봤었을 때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국에 진행되고 있는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방위비에 대한 증액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방산주들에 대한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트렌드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가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다들?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뭐 가는 종목, 뭐 소위 얘기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죠? SK하이닉스. 우리 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쉬시는 동안에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왔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매월마다 나오는 6월 1일입니다. 매월 1일마다 나오는 게 수출입 데이터죠. 자, 수출입 데이터 중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21.2% 전월 대비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소부장을 다 끌어올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 드디어 57,000원대 됐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만 원대를 계속 견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하지만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등락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좀 쉬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휴장을 앞둔 상태에서 뚜렷한 주가 방향성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정부가 내일 이제 드디어 들어서는 거잖아요. 투표하고 나서 뭐 빠르면 12시, 1시 정도가 되면 이제 당선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은 기존의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음 정권을 이양받기 위한 당선인 신분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임무에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벤트에 대한 대선 기대감들, 대선 대기감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어떤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일정 수준의 배터리 밸류 체인을 좀 키워보겠다.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오전장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그 부분들이 좀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약간 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서 시총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이 급격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과 미용기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기존의 강한 종목들이 지금 가는 시장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쓰는 모습들, 실리콘투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써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발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시장을 좀 이끌고 갔어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수출입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동안 좀 조용했었죠? 엔터주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컬처와 관련된 종목군들, K컨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움직였고요. 가장 좀 눈에 띄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 웹툰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이게 TV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보지 못했는데 아마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마다 이 넷플릭스 화면에 어떤 게 뜨냐면요, 여러분들. 게임이 뜹니다, 게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뭐 넷플릭스에서 구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게임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넷플릭스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게임 쪽에서에 대한 매출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잠깐만, 우리 넷플릭스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우리 네이버에 사장단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웹툰이 이 넷플릭스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 아니야?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웹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오늘 장중 내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웹툰으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강하긴 강했지만 유독 미스터블루를 제외시켜 놔서 이렇다 할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시 HTS를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현선물 다 매수했습니다. 보이시죠? 코스피 코스닥 1,000억 이상씩 순매도가 좀 진행이 돼서 상당히 좀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될 거야, 바이 코리아 쪽으로 넘어갈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다음서부터 우리가 휴일을 하루 보내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진행되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적정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준 이후에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현물 매수는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서 악재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뭐죠, 여러분들? 세금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봉절 세금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해 들어가는 투자금보다는 오히려 모멘텀들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로의 자금 유입이 또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안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증시가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장중에 이슈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 국내 이슈는 뭐 대선으로 거의 뭐 그냥 깔때기처럼 싹 쏠리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해외 쪽 이슈들로 보게 되면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스캇 베센트의 입을 빌려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 이번 주 안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러한 기대감들이 일단은 좀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악재일지 아니면은 뭐 호재일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루머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떤 게 나왔죠, 여러분들? 파월 의장의 사임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했었을 때 시장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파월 사임설이 나왔었을 때 시장 충격받는 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빠르게 루머라는 기사가 조금 후속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매크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 철강 관련 종목군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종목군들, 다수의 종목군들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좀 눈물을 흘렸던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철강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방산주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방산주들 여전히 유럽향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중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은 뭐 단기 상승이 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오후장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상승세로 좀 돌려 세우면서 뭐 단순하게 이 원자력 부분들은 국내 이슈 쪽보다는 해외 이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롱텀으로 보셔야 되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과 해운주들, 특히 이제 해운주들 오늘 상당히 많이 좋았었죠. HMM을 중심으로 한 STX, 로직스, 그다음에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좋았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20% 30% 정도 올랐습니다. 운임 자체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로 인해서 물동량 자체가 좀 적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어찌됐든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묶어놨었던 물동량 자체를 한꺼번에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컨테이너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 화장품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하고 보험 쪽, 그다음에 증권주 쪽이 다소 좀 약세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우리 후보들이죠. 예, 대표되는 후보들의 이 배당 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약간 좀 한 발 후퇴되는 그런 종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지주 쪽이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소위 얘기하게 되면은 저PB와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이제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오늘자에서는 약간은 좀 차익성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과연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미국향 수출 호조 데이터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APR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엔터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브가 요새 좀 잡음이 많죠, 여러분들.
그죠? 하이브가 요새 지금 잡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YG엔터가 오늘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하반기죠. 블랙핑크 컴백 그리고 뭐죠? 해외 공연 이런 내용들 기대감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가장 엔터 쪽에서 영향력이 있는 BTS 완전체가 드디어 출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YG엔터와 하이브를 중심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JYP 엔터까지 끌어올리면서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엔터 쪽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관세와 관련해서 여전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 군들에 있어서는 시장은 계속 수급적으로 내용들을 화답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수 차트 좀 보면서 주요 종목군들 차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자,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고점이 역사적인 신고가죠. 3,300. 자,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2021년도의 고점과 2024년도의 고점 그리고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에 대한 고점들 자연스럽게 이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딱 저항에 딱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더라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된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 라인을 돌파를 시켜야 돼요. 시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6월 달에 이 지점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과연 어떠한 드라이브를 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성사가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서로 이제 어찌됐든 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네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조율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좀 6월 달에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을 통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 안정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들어서죠. 새로운 정권이 이 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또 협상 카드, 협상 테이블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가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도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6만 원대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협상,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뭐죠, 여러분들? 많이 짓눌려 있잖아요. 오늘도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5월 달을 넘어서서 5월 달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 4% 올랐고 코스닥이 2%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 자체가 6월 달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는 한 달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는 그림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인데 일봉으로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6%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자의 이 긴 장대 양봉 자체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의미 있는 일봉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5월 달에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5월 달하고 5월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럼 시장이 뭐예요? 대형주에 좀 더 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죠. 그러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계속 활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아마 새로운 성장주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이어질 거예요. 성장주 스토리들이 또 이어질 겁니다.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들이 아닌 새롭게 부각이 되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섹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원포인트 기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약간은 빅 이벤트, 국내 빅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됐던 특징적인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요 내용들,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정들 있지 않아요? 이거 일정들 되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주 제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일정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정을 알아가지고 종목을 뽑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일정을 아셔야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무언가 좀 논리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흐름들을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일정표는 제가 늘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 투표일이고 이제 6월 4일이면 이제 누군가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권의 시그니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당선인 신분 기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막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라마틱한 드라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들이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슈퍼 추경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 차기 정부 수혜주들, 산업지도 이런 부분들을 잘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기 정부 수혜주와 관련된 자료들 받고 싶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사실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정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 개최, 이게 또 있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제가 봤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후속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여러분들. 구인 이직 졸트 보고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좀 쉽지 않아요, 미국도. 자, 그다음에 이제 4월 공장 주문 있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내일 우리나라 증시를 보기보다는 동시간대에 열리는 중국 쪽에서 어떠한 움직임들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내일 일정 말씀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시황 흐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월요 일정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6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또 주시면서요. 앞으로의 이 시장의 흐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또 주간 일정 정리가 필수적이겠다라고 언급도 주셨습니다.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혼자 정리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또 차기 정보 수혜주의 리포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에 대한 고민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전략에 대한 고민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6월 또 새로운 성장주의 스토리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좀 미리 상승할 종목 찾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은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이잖아요. 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야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호떡 뒤집듯이 막 이렇게 바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연방법원에서는 자, 정지! 그러다가 바로 항소하니까 아니야,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이제 화합되는 모습들, 뭔가 이제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모습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계속 작은 노이즈들이 하나하나씩 좀 튀어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철강과 관련된 종목은 철강업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소나마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노이즈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크로 이슈 자체에 대한 뭐 완전한 해결 무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필연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들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중론인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6월 달을 볼 때 있어서 기존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환경들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잖아요. 앞서서도 언급드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의 뭐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딱 중심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 행정부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었던 상황들이 꽤 길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연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정상화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 달 뭐 지수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 4월 달 중순 이후서부터 5월 달까지에 대한 리바운딩을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견 자체가 뭐 V자로 바로 역 V자로 꺾여버리는 그러한 시장 흐름들보다는 변동성 이후에 방향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6월 달을 좀 그려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기존 종목군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요구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색깔 자체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색깔에 대한 변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종목이 바뀌고 섹터가 바뀐다. 주도주들에 대한 색깔이, 주도주들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기대감들을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익률 이제 그만 보자고요.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지치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아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저와 함께 해보시게 되면 그 시장이 어떠한 색깔을 드러내는지를 아실 수 있는 내역들을 보여드리고서 이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시장이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의견들을 청취를 하시면서 뭐 자기만의 시장에 뭐 유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달 마지막 들어서서 우리가 좀 드라마틱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좀 몇몇 종목들만 볼게요. 자, 일단은 뭐 SS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달바글로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용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오늘 태용이 2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전산업과 태용을 왜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원전으로 들어갔겠죠. 원전 이슈들은 뭐 제가 늘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좀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니고 지금 해외 이슈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해외 이슈로 가는 거잖아요. 해외 이슈라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지금 행정명령보다는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명령을 지금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SMR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젠슨왕이 대만이 여러분들 탈원전 하자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젠슨왕이 바로 대만 언론과 인터뷰에서 AI를 하려면 원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 대만 정권이 뭐가 됐죠? 자, 8월 달에 우리 투표 붙일게요 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투심이 꺾일 만한 이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노이즈가 좀 진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눌림목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산업이나 태용이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건드려서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지만 꼭 이 종목들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원전 섹터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로 갈 건지 그리고 뭐 나는 두산에너비티 너무 무거워 BHI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움직이지 않았던 중소형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찾아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 밑에 보이시는 노란톡 링크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수요일 날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 날도 여러분들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저와 함께 안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달바글로벌이 15만 원대 찍었더라고요. 돌파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달바글로벌 좋아요, 여러분들.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하는 날은 약간은 좀 처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저희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살짝 좀 보여드리게 되면 뭐 잠깐 보죠, 뭐 달바글로벌.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신규 상장하는 날 제가 매수 사인 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한 2번 정도 사시면 돼요. 네. 비중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것도 이게 실전 트레이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4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좋았죠. 개별주의 상승. 그리고 코스피는 약간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5월달에 여러분들 어땠어요? 코스피는 4% 올랐죠. 코스닥은 2%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률로만 따지게 되면은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가요.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러면 대형주가 아무리 막 날고 기어도 중소형주들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존의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는 수익률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수 코스피가 4%대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익금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익금으로. 수익금을 올리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수익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이 발굴이 됐어. 이 종목은 내가 갈 것 같아. 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아셨죠? 그럼 6월 달은 과연 시장에 대한 성격 자체가 대형주 포지션이 될 거냐 아니면 중소형 종목군들이 나갈 거냐 이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내가 수익률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수익금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아마 기틀이 딱 잡히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는 날 저희가 비중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매매를 달성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한 번쯤 체크를 해서 매매에 한번 접목을 좀 시켜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제 SOS랩이죠, 여러분들. SOS랩은 제가 마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올라갔죠.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얼마가 움직이는지 제가 지금 시세를 못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오늘도 장중에 한 7% 이상 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졌던 부분들을 거의 다 되돌리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슈는 딱 하나죠, 여러분들. 6월 12일입니다, 여러분들. 6월 12일.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로보택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사실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해요. 이거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옆집 철이 순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내용들이 뭐였냐? 라는 건데 드디어 엔비디아가 뭐죠, 여러분들? 이 로보택시에 붙기 시작을 했다. 물론 엔비디아가 로보택시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실물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M7으로 대표되는 종목군들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는 흐름들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최고가에서 14,500원에 저희가 매도를 했던 내역들이 좀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 우리 종목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서 올라가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는 뭐죠, 여러분들? 실전이잖아요, 실전. 실전에 가장 여러분들과 제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 팔으세요,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 파세요 이거 의미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 이 내용들이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SOS를 한 4번 매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내가 점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계속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한두 종목 정도만 6월달 한 달 동안에 비중 투자해가지고 20% 30% 정도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퀀텀 점프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6월달 마무리하고 또 7월달 같은 경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의 계속 매매를 할 수 있고 1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한 달 한 달 한 달 이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또 분기가 되고 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시장이 매번 올라가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시장이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처럼 1월 달도 가고 2월 달도 가고 3월 달도 가고 4월 달도 가고 아, 자, 세린메이 이것도 무시하고 갈 것 같아. 라는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 여러분들 뭐예요? 돈 잘 벌어요. 근데 그 다음 달 약간 또 쉬거든요. 쉬는 구간이 나와요. 한 1개월, 2개월 올라갔다가 또 쉬어요. 근데 이 쉬는 동안에 손실을 봐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수익 났던 거를 다 토해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스만 우리가 줄여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의 이 상승 구간들을 우리가 굉장히 현명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 1년 매매했어.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뭐 1,500 됐어. 2,000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계획 세워가지고 하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전략을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긴데. 자, 6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 적정지수 밴드 평균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각 증권사의 모든 월간 자료들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봤어요. 하단으로는 대부분의 이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2,500이 저점입니다. 낮지 않아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내봤더니 한 2,750에서 2,800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6월 달에 적정지수 밴드 평균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2,000에서 2,800? 뭐 이거를 뭐 숫자를 딱 기억하셔가지고 여기에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러한 지수를 얘기를 하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긍정되는 요인은 바로 이제 신정부 기대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의 낮은 밸류.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들? 추경. 그리고 우리 지금 신정부 들어서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시켰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하죠. 연말에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럼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 같이 붙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6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긍정 요인을 뽑는 거고 그럼 부정 요인은 도대체 뭔데?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죠?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항소로 최종 확정까지 불확실성 남아있다.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법 체계라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 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해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항소가 안 먹히고 그냥 무효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노이즈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이 PBR과 ROE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너무나 좋은 안 좋은 성적을 내보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쉽게 말씀해서 지금 0.8, 0.9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0.9 정도 진행되고 있죠. 이거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객관적인
위치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6월 달에 성장주를 얘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좀 덧붙일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입니다. 2020년도 이후에 다양한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요게 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어느 나라 것 같으세요?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어디죠,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어디죠, 여러분들?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휴머노이드 제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는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게 되면 중국 기업이 훨씬 더 많아져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별 게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로봇 시장, 로봇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쇼어링하고 있죠, 여러분들. 트럼프의 가장 주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리쇼어링이잖아요. 리쇼어링이잖아요. 그죠? 리쇼어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게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저임금, 그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온 전 세계에다가 지금 물량들을 지금 저가로 지금 다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리쇼어링 해가지고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가격 경쟁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때려맞은 섹터가 어디예요? 2차원지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모르고 과연 리쇼어링을 할까? 아니죠, 여러분들. 대안이 있겠죠.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봇 산업이에요,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런 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아, 로봇 쪽이 그래도 올해는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쪽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뛰긴 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뛸 수 있는 애들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감속기.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우리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부품이거든요. 값싸고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괜찮은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부품 기업들을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감속기,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센서, 이런 종목군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타겟으로 갈 수 있는 게 뭐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약간은 좀 니치, 니치 마켓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수요일 날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 거고 일요일 날 또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얘기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장중에 재미있게 시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시장을 대비해보면서 원포인트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이 주도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기대감이 보인다라고 말씀 주시면서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부터 또 차기 정보의 수혜주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또 포착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도 주목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뭐 로봇 이야기 좀 길게 해드렸잖아요. 네. 로봇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로봇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자, 오늘은 어찌됐든 화장품 섹터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거기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저조했지만 2분기서부터는 좀 돌려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좀 어떠실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화장품 종목에서 나름의 위치를 좀 잡고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이제 ODM, OEM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화장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는 당분간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수출 데이터 되게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 월마다 지금 갱신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로 네, 뭐 우리나라 K뷰티의 이 위상이 꺾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이제 매출액의 성장률 자체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 이 볼륨 자체가 꺾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자 여기서라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후발주로 우리가 사실은 안 좋았잖아요. 작년도 상반기에서부터 계속 안 좋았던 상황들이어가지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코스메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도대체 왜 최영종무가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작년도 상반기에 너무 좋았죠. 이 주가가 얼마였냐? 45,000원, 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10만 원대까지 근접을 했다가 쭉 밀렸죠. 이게 소위 얘기되면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겠죠. 자, 요런 이제 삼산이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게 왜 밀렸냐면 실적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기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밀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화장품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매출액이 1,2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2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로만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10%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비교해서 좋은 거지, 화장품 내에서. 근데 이게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인디 브랜드와 더불어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요 관계사라고 하보다는 이제 오더를 주는 소위 얘기되면 이제 상위 그룹, 그죠? 상위 그룹의 물량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3사의 뭡니까, 여러분들? 오더 물량들. 재발주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1분기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6월 달이죠. 6월 중순이면 뭡니까, 여러분들? 실적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컨센이 잡힐 겁니다. 이 컨센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로켓 배송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시간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로켓 배송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화장품 섹터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도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